여러분, 혹시 영양제 몇 개나 챙겨 드시나요? 아마 50대가 넘으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두세 가지 이상 영양제는 꾸준히 드시고 계실 텐데요. 유산균, 비타민, 홍삼, 오메가3, 콘드로이친, 마그네슘 등등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하나같이 다 좋다고는 하는데 사실 효능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럼 이렇게 수많은 건강식품 중에서 어떤 영양제는 꼭 챙겨 먹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의사들이 선택한 영양제 1위부터 3위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어떻게 몸에 좋은지 이유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양제를 잘 선택하는 방법과 주의사항까지 모두 알아보도록 할 테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유용한 정보 꼭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내용은 2023년도에 의사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는데요. 많은 의사분들이 선택한 만큼 더욱 신뢰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의사들이 먹는 영양제 3위는 바로 홍삼입니다. 홍삼은 한국의 대표적인 건강기능식품 중 하나인데요. 홍삼은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면역력 증진이나 피로 개선을 통한 혈액 흐름을 도와주고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 기능성을 인정받았는데요. 특히 50대 이상의 분들이 홍삼을 꾸준히 먹게 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활력이 높아지는 것을 금방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는 홍삼의 주요 성분인 진세노사이드 때문인데요. 홍삼의 진세노사이드가 세포의 에너지 생성을 촉진하고 신체의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면서 활력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면역세포의 활동을 촉진해서 체내에 침입한 병원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면역력이 높아지는 효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몸에 좋은 홍삼은 언제 먹는 것이 좋을까요? 홍삼은 공복보다는 식후 1시간 뒤나 잠자기 3시간 전쯤에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공복에 먹는 게 흡수가 잘 되고 좋지 않냐 라고 물으실 수도 있는데요. 물론 흡수는 더 잘 될 수도 있지만 위나 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식후 1시간 뒤나 잠자기 3시간 전을 가장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삼이 좋다고 무턱대고 먹으면 안 되는데요. 특히 혈압이 높거나 몸에 열이 많은 사람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홍삼이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홍삼을 먹었는데 잠이 잘 안 오거나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고 두통이 생기시는 분들이라면 섭취를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들이 먹는 영양제 2위는 바로 유산균입니다. 여러분은 유산균을 왜 드시나요? 아마 변비나 설사 때문에 고생해 보신 분들이라면 유산균을 더욱 열심히 드시고 계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유산균을 먹게 되면 장 운동을 정상으로 유지시켜주면서 변비나 설사를 예방해주기 때문이죠. 이런 기본적인 기능 외에도 면역력 강화나 항암작용, 콜레스테롤 저하를 개선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복통과 설사를 겪으시는 분들도 유산균을 3개월 이상 꾸준히 복용한 뒤 변비가 개선되고 소화가 원활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유산균이 장내 유익한 미생물의 균형을 맞춰주면서 장 기능이 정상화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산균은 정말 종류도 많기도 하고 효과가 진짜 있는 건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럼 어떤 기준으로 유산균을 골라야지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캡슐당 100억 유산균이 보장되는 것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많은 제품들이 100억 유산균을 포함하고 있다고 홍보하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유산균 숫자보다는 유산균이 장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와 포함되어 있는 유산균의 종류와 질입니다. 우선 살아있는 생유산균이어야 되고요. LP115가 함유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LP115 유산균은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미국 식품의약국 FDA 클래스에 등재되어 있는 유산균 균주입니다. 이 LP115 유산균이 포함되어 있으면
장내 유해균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장이 예민해서 설사를 자주 하신 분들은 유산균을 구매하실 때 LP115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살아있는 유산균이 잘 보존되려면 포장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래서 포장의 중요성을 아는 회사들은 알루알루 포장을 도입해 놓습니다. 유산균은 빛과 습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알루미늄 호일로 덮어서 보존력을 높인 것이지요. 종합해보면 100억 CFU가 넘고 생유산균이면서 LP115가 포함되어 있는 제품들로 선택하는 것이 가장 최소한의 기준이 됩니다. 직접 찾는 것이 어려운 분들은 아래 댓글이나 더보기를 눌러서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의사들이 먹는 영양제 1위는 바로 비타민 및 무기질입니다. 사실 비타민은 현대인이 꼭 챙겨 먹어야 하는 영양제가 되었는데요. 의사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딱 하나의 영양제만 복용할 수 있다면 뭘 드시겠어요? 라는 질문에 절반 가까운 의사분들이 비타민 및 무기질을 꼽았죠. 그만큼 비타민은 이제 필수적인 영양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타민 A부터 B, C, D 등 수십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중 어떤 비타민을 먹어야 될까요? 귀찮으니 그냥 종합 비타민 하나만 먹으면 끝나는 걸까요? 수많은 비타민 중 의사들이 꼽은 최고의 비타민은 바로 비타민 D입니다. 실제로 대한의사협회의 조사에서도 한국인 남성의 86%, 여성의 93%가 비타민 D가 부족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가장 큰 요인 두 가지는 바로 지리적 요인과 햇빛 노출 부족입니다. 현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실내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햇빛에 노출되는 시간이 줄어들었는데요. 비타민 D는 피부가 햇빛을 흡수해서 생성하기 때문에 햇빛에 노출이 부족해지면 자연스럽게 비타민 D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골다공증인데요. 특히 50세가 넘어가면 뼈의 강도가 약해지고 골밀도가 감소해서 더욱 위험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 영양제 형태로라도 꼭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비타민 D 영양제를 선택할 때는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비타민 D도 비타민 D2와 비타민 D3로 나눠지는데요. 식품 섭취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비타민 D2는 굳이 섭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햇빛에 의해 자연 생성되는 비타민 D3를 섭취해 줘야 합니다. 또한 비타민 D3가 최소 1000IU가 넘는 것이 좋은데요. 요즘은 비타민 D3 5000IU 제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함량이 높다고 더 좋은 건 아닌데요. 비타민 D의 하루 권장 섭취량이 600에서 800IU인 만큼 고용량 섭취는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D도 과다 섭취할 경우 체내에 축적되어 독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00IU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타민 함량만큼 중요한 것은 얼마나 몸에서 흡수될 수 있느냐인데요. 이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최근에는 리포좀 공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리포좀 공법이란 인지질막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필요한 성분을 집어넣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영양소의 손실도 거의 없이 흡수율을 95% 이상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조건에 맞는 비타민 D3를 직접 찾아보셔도 되고요. 필요하신 분은 영상 댓글이나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의사들이 가장 많이 먹는 영양제 3가지와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약해보면 3위는 홍삼으로 홍삼의 진세노사이드가 활력을 높여줍니다. 홍삼은 식후 1시간 뒤에 먹는 것이 가장 좋고 혈압이 있으신 분들이나 잠이 안 오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신 분들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위는 유산균으로 변비나 설사 완화 그리고 장 운동을 정상으로 유지시켜주면서 항암 작용에도 효과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산균은 100억 CFU가 넘고
LP115가 포함되어 있는 유산균을 고르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1위는 비타민 D로 비타민 D2와 D3 중에 햇빛에 의해 자연 생성되는 비타민 D3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D3를 선택하실 때는 최소 1000IU 이상 2000IU 정도 되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건을 충족하는 제품들을 직접 찾으셔도 되고,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조건에 맞는 여러 제품들은 영상 하단 댓글이나 더보기 링크를 통해 공유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